비가 안 온 지 10년,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마을, 300가구가 20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메마르고 사람들이 떠날 때 68살 농부 아부가 낡은 삽 하나를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친 짓이야. 죽은 땅에 구멍을 파서 뭐 하려고. 제정신이 아니라며 침을 뱉었지요.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전 세계가 경악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구멍들이 땅속 깊은 심장을 깨웠고 수천만 마리 개미가 땅을 뚫고 솟구쳤으며 10년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초록빛 기적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고독한 삽질이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땅의 말을 들었던 농부 아부의 위대한 투쟁, 그 경이로운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비가 안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요. 아이가 태어나 10살이 되는 시간이에요.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는 시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곳 농부들에게 그 시간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아부예요. 올해 68살입니다.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았어요. 태어나서 첫걸음을 뗀 곳도,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운 곳도, 부모님을 땅에 묻은 곳도 모두 이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원래 300가구가 살았어요. 아침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녁이면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20가구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떠났어요. 물이 없어서였죠. 우물은 4년 전에 바닥을 드러냈어요. 처음엔 진흙 섞인 물이라도 나왔는데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6km 떨어진 강까지 걸어가 물을 길어와야 했어요. 하지만 그 강도 점점 말라갔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흔들렸어요. 제 가족도 떠나고 싶어 했으니까요. 아내는 남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거기엔 물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아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곳에선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렸다고 했어요. 다음 달 보름에 함께 남쪽으로 떠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준비하라는 말이었어요. 이곳은 더 이상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장님이 돌아간 후 저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이 먼지를 내뿜었어요. 갈라진 틈은 제 손가락 굵기만큼 벌어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땅에 손을 댔습니다. 딱딱했어요.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차갑지 않았거든요.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큰 가뭄이 있었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땅이 숨을 못 쉬면 인간이 숨구멍을 내줘야 한다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삽을 들었습니다. 집 뒤편 밭으로 나갔어요.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별이 아직 하늘에 박혀 있었죠. 삽을 땅에 내리꽂았습니다. 킹 하는 소리가 났어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쇠와 돌이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땅이 너무 단단해서 삽이 튕겨나왔습니다. 다시 힘을 주고 내리꽂았어요. 이번엔 조금 들어갔습니다. 한 뼘 정도요. 삽질을 계속했어요. 한 번, 두 번, 10번.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작은 구멍 하나가 생겼어요. 지름이 40cm, 깊이가 60cm쯤 되는 구멍이었습니다. 구멍 속을 들여다봤어요. 깊은 곳에 흙이 조금 달랐습니다. 표면보다 어두운 색이었어요.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미세하게 촉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맞았어요. 여기 아직 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이웃 사람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제가 구멍을 파고 있는 걸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땅이 숨을 쉬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그 사람은 미친 사람 보듯 저를 바라보다 가버렸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계속 팠습니다. 두 번째 구멍, 세 번째 구멍. 해가 중천에 떴을 때 10개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규칙적으로 3m 간격으로 팠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등이 불처럼 타올랐어요. 손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 영감이 미쳤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구멍 파서 뭐 하냐는 말도 들렸습니다. 10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왔는데 구멍이 무슨 소용이냐는 비웃음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하나가 제 등에 맞았어요. 아팠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었어요. 밭에는 30개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제 온몸은 흙투성이었어요. 손바닥 살점이 벗겨졌고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구멍들을 바라봤어요.
저녁 햇살이 구멍 속으로 비스듬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땅이 입을 벌리고 하늘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앉아서 쉬는데 아내가 왔습니다.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자고 했어요. 제 손을 보라며 피가 난다고 걱정했습니다. 저는 손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땅을 봤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 땅이 아직 살아있다고요. 구멍을 파보니 깊은 곳엔 아직 습기가 남아있다고요. 땅이 숨만 쉴 수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착한 사람이지만 착한 것만으론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장님이 다음 달 보름에 떠난다며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내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어요. 밝은 달이었습니다. 달빛이 구멍들을 비췄어요. 귀를 땅에 대고 들어봤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고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땅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물이 스며드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땅이 숨쉬는 소리였을까요? 확실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땅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지 않기로요. 가족들이 떠나더라도 저는 남기로 했어요. 이 땅과 함께 마지막까지 버티기로 했습니다. 새벽 서너 시쯤 됐을까요? 별을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구멍들 사이로 초록색 싹이 돋아나는 꿈이었어요. 작은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 그늘 아래서 사람들이 웃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일어나 구멍들을 다시 봤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았어요. 변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어요. 이 구멍들이 이 땅을 살릴 거라는 확신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가족이 떠나든 저는 계속할 겁니다. 구멍을 파고 땅이 숨쉬도록 도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농부니까요. 농부는 땅을 버리지 않습니다. 땅이 농부를 먹여 살렸다면 이젠 농부가 땅을 살려야 할 때였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땅을 팔 거예요. 31번째 구멍을 파기 위해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밭에는 이제 150개가 넘는 구멍이 생겼어요. 매일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구멍을 팠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은 터지고 다시 생기기를 반복했어요. 등과 허리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상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동정에서 짜증으로, 짜증에서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5명의 청년들이 길을 막아섰어요. 그중 한 명이 무사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청년이었죠. 무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밀었어요. 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다른 청년들이 웃었어요. 무사는 제 밭을 가리키며 흉물이라고 했습니다. 구멍 때문에 마을 전체가 웃음거리가 됐다고 했어요. 당장 구멍을 메우지 않으면 자기들이 메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아내와 아들, 며느리가 저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제 정말 그만하고 함께 떠나자고 했습니다. 무사와 청년들이 폭력을 쓸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어요. 며느리도 아이들이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구멍을 메울 순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먼저 떠나라고요. 저는 조금만 더 있다가 뒤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떠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일주일 후에 먼저 떠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새벽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밭으로 나갔을 때 구멍들 주변이 달라져 있었어요. 흙이 조금씩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확실히 달랐어요. 어제보다 흙이 더 보드라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세히 봤어요. 구멍 주변에 뭔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벌레들이었어요. 하얀색 벌레들이 흙 속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개미도 있었고 이름 모를 작은 벌레들도 있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것이었어요. 제가 기다리던 신호였습니다. 벌레들은 구멍 속에 유기물을 찾아온 거였어요. 죽은 나뭇잎과 풀 조각들이 썩으면서 작은 벌레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벌레들이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게 이거였습니다. 벌레가 오면 물도 온다고 하셨어요.
벌레들이 땅에 작은 길을 만들면 그 길로 물이 스며든다고요. 흥분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날부터 매일 밤 밭을 확인했습니다. 벌레들은 점점 많아졌어요. 구멍마다 수십 마리씩 모여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밭 전체의 흙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어요. 삽을 꽂으면 예전보다 훨씬 쉽게 들어갔습니다. 땅이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무사와 청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10여 명이었어요. 그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사가 마지막 경고라고 했어요. 내일까지 구멍을 메우지 않으면 자기들이 메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마을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밭의 흙이 부드러워진 걸요. 벌레들이 온 걸요. 이제 곧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설명했어요. 무사는 비웃었습니다. 벌레가 와서 뭐가 달라지냐고 되물었어요. 벌레는 해충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징조라고 말했어요. 다른 청년들도 웃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무사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일 해질녘까지 구멍을 메우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나서서 삽과 곡괭이로 구멍을 모두 메워버리겠다고 했어요. 청년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밭 한가운데 주저앉았어요.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틀렸나 라고요. 이 모든 게 헛수고였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밭구석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어요. 개미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개미가 아니었어요. 흰개미였습니다. 수백 마리의 흰개미들이 구멍 속에서 나와 행렬을 만들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개미들은 구멍과 구멍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흙을 입에 물고 나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터널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봤습니다. 땅속에 실같이 가는 터널이 뚫려 있었어요. 개미들이 만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구멍에서 구멍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이해했습니다. 개미들이 땅속에 수로망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수로를 따라 공기가 통하고 나중엔 물도 흐를 수 있을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이 맞았어요. 땅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증거가 없었어요. 벌레와 개미만으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해질녘이면 청년들이 올 거예요. 그들은 구멍을 메울 겁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판 모든 구멍을요. 그리고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결심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요. 이 땅이 살아있다는 걸요. 해가 뜨자마자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간곡히 부탁했어요. 단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요.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장님이 마을 전체 회의를 열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무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부의 행동이 마을 전체를 위험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어요. 구멍 때문에 아이들이 다칠 수 있고 희망 없는 짓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땅이 변하고 있다고요. 벌레들이 왔고 개미들이 길을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분명히 변화가 올 거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20가구 중 18가구가 손을 들었어요. 구멍을 메우는데 찬성한다는 표시였습니다. 단 2가구만 반대했어요. 제 가족과 이장님 가족이었습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멍을 메울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집 앞에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회의 결과를 들었나 봐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의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밭에 나갔습니다. 구멍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구멍들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개미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저 본능에 따라 땅속에 길을 만들고 있을 뿐이에요. 손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일주일 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이라고요. 하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보아온 그 하늘이었어요. 밭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구멍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개미들은 밤새 일했나 봐요. 터널이 더 넓어져 있었어요. 손으로 흙을 떠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부드러웠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지만 분명하게요. 하지만 오늘 오후면 모든 게 사라질 거예요. 청년들이 와서 구멍을 메울 테니까요. 앉아서 밭을 바라봤어요. 150개가 넘는 구멍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만든 것들이었어요. 이 구멍들과 작별해야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이장님이었습니다. 이장님이 제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밭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기도 한때 마을을 바꾸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농법을 시도하려 했었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반대했고 결국 포기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후회하신대요. 이장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아부, 자네는 옳았네 라고요. 혼자 남았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졌어요. 구멍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가장 깊게 판 구멍이었습니다. 처음 만든 구멍 중 하나였어요. 그 구멍 바닥에 뭔가 검은 점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세히 봤어요. 젖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넣어 만져봤어요. 축축했습니다. 흙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구멍도 확인했어요. 깊이 판 구멍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모두 같았어요. 바닥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아직 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개미들이 만든 터널을 따라 그 물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흥분했어요. 이게 바로 증거였습니다. 땅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했어요. 이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마을 광장에 도착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리쳤어요. 물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구멍 바닥에 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와서 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축축한 흙이 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이슬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설사 물이라 해도 너무 적다고요. 그 정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명하려 했어요. 시작이라고요. 이게 시작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등을 돌렸어요. 하나둘 흩어져 갔습니다. 무사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오후에 보자고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다시 밭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전히 맑았습니다. 구름이 없었어요.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돌아봤어요. 청년들이었습니다. 10여 명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있었어요. 무사가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구경하러 온 거였어요. 제 가족도 보였습니다. 아내와 아들, 며느리가 멀찍이 서 있었어요.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무사가 다가왔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멍들 앞을 막아서지도 않았어요. 무사가 청년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청년들이 삽을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구멍이 메워졌습니다. 삽질 서너 번이면 충분했어요. 흙이 구멍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구멍도 금방 메워졌어요. 저는 그저 지켜봤습니다. 2주 동안 제가 판 구멍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걸요. 청년들은 말이 없었어요. 묵묵히 일했습니다. 구멍을 메우고 다음 구멍으로 이동하고 또 메웠어요. 마을 사람들도 조용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10개, 20개, 30개 구멍들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진동이었어요. 느낌만 살짝 이상한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멈췄어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동이 커졌어요.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떨림이었어요. 청년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가 서 있던 곳의 땅이 꺼졌어요. 얕게 꺼진 거였지만 그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땅이 꺼졌어요. 여기저기서 작은 구멍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며 뒤로 물러났어요. 무사가 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터져나왔습니다. 땅속에서 검은 물결이 쏟아져 나왔어요. 개미였습니다. 수천만 마리의 흰개미가 땅을 뚫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판 구멍들에서 청년들이 메운 흙 사이에서
새로 생긴 구멍들에서 개미들이 끝없이 솟아올랐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도 삽을 던지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사마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개미들은 제게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땅 위로 쏟아져 나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강물처럼 흘렀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개미들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밭 주변에는 개미 행렬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멀찍이 물러나 있었어요.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땅을 만졌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어요. 땅이 뜨거웠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렸던 생명력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 같았어요. 개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흙을 나르고 터널을 만들고 길을 내고 있었습니다. 일꾼들이었어요. 땅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무사가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땅이 숨을 쉬는 거라고요. 10년 동안 참았던 숨을 마침내 쉬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곧 비가 올 거라고요. 개미들이 사라진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에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개미가 다시 나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청년들도 더 이상 구멍을 메우러 오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밭을 관찰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개미들이 만든 터널 주변의 흙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손으로 파보면 쉽게 부서졌어요. 딱딱했던 땅이 흙다운 흙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구멍 바닥에 물기도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엔 촉촉한 정도였는데 이제는 손가락을 넣으면 젖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의 물이 천천히 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매일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밭에 나갔더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멍들 주변에 작은 풀들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초록색 싹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풀이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초록색이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싹이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풀들을 세어봤어요. 20개가 넘었습니다. 모두 구멍 주변에서 돋아나고 있었어요. 개미들이 부드럽게 만든 흙에서 물기가 올라오는 곳에서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흙을 파봤어요. 뿌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흰색 뿌리가 흙 속으로 뻗어 있었어요. 살아있는 뿌리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장님 집부터 찾아갔어요. 이장님은 마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소리쳤습니다. 풀이 돋아났다고요. 구멍 주변에 초록 싹이 나왔다고 말했어요. 이장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함께 밭으로 갔습니다. 이장님은 천천히 밭을 둘러보셨어요. 구멍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셨습니다. 이장님이 무릎을 꿇고 싹을 만졌어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오랜 시간 말이 없으셨어요. 그저 싹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을 회의를 다시 열어보겠다고요.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앞에 섰어요.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부의 밭에 풀이 돋아났다고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초록 싹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사가 일어났어요. 풀 몇 포기가 뭐가 대수냐고 물었습니다. 그 정도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노인이 일어났어요. 이장님 옆집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자기도 아침에 밭에 가봤다고요. 싹을 직접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건 시작이라고요.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였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본 적이 있다고요. 가뭄이 들었다가 풀이 먼저 돋아나고 그 다음에 비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무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미신이라고요. 풀이 나온다고 비가 오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이 제안했어요. 일주일만 기다려보자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모여서 결정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20가구 중 12가구가 손을 들었어요. 일주일 기다리는데 찬성한다는 표시였습니다. 8가구가 반대했어요. 무사와 그의 친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반수가 넘었어요. 결정이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도 구멍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를 안아줬어요.
아들도 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밭을 확인했어요. 싹은 점점 자랐습니다. 처음엔 손가락 한 마디만 했는데 사흘이 지나자 손가락 2마디가 넘었어요. 새로운 싹도 계속 돋아났습니다. 40개, 50개, 60개, 밭 전체에 초록색이 퍼져나갔어요.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밭으로 나갔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새들이었습니다. 작은 새 5-6마리가 밭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싹 주변을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벌레를 찾는 거였어요. 10년 만에 보는 새들이었습니다. 새들은 저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조금 물러났다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곳에 먹을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였어요. 오후가 되자 새가 더 많아졌습니다. 10마리가 넘었어요. 저녁에는 토끼 1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토끼였어요. 밭 끝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동물들이었어요. 그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느껴보는 바람이었습니다. 찬 바람이 아니었어요. 축축한 바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어요. 두꺼운 구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었어요.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습기가 느껴졌어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물기가 느껴졌습니다.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구멍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바닥에 물기가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어요. 하늘을 다시 봤습니다. 구름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어요. 먹구름이었습니다. 무겁고 검은 구름이었어요. 천둥이 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하늘이 순간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어요. 천둥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제 이마에 떨어졌어요. 차가웠습니다. 또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손등에 떨어졌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처음엔 한 방울씩이었어요. 그 다음엔 2방울, 3방울. 점점 빨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밭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10년 만에 비였습니다. 얼굴에 빗물이 흘렀어요. 입술을 적셨습니다. 짠맛이 났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구멍들을 바라봤어요. 빗물이 구멍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땅이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갈증을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땅에 댔어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땅이 숨을 쉬고 있었어요. 크게, 깊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집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비를 보러 나온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소리치며 뛰어다녔어요. 비를 맞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울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비였어요. 모두가 기다렸던 비였습니다. 이장님이 제게 걸어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이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밭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한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도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들을 안고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청년들도 왔어요. 무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서 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멈추지 않고 내렸어요. 밭의 구멍들이 물로 채워졌습니다. 작은 웅덩이가 생겼어요. 물이 넘쳐 구멍과 구멍 사이로 흘렀습니다. 개미들이 만든 터널로 물이 스며들었어요. 땅속 깊은 곳까지 물이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10년 만에 비 온 후의 해였습니다. 밭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땅이 검었습니다. 물을 머금은 땅은 검은색이었어요. 1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색이었습니다. 풀들이 더 싱싱해 보였어요. 빗물을 먹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푸르렀어요. 무릎을 꿇고 땅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손가락이 쉽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흙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밭 전체에 풀이 자랐습니다. 초록색 융단처럼 밭을 덮었어요. 키가 손바닥만큼 자랐습니다. 다른 식물들도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작은 관목 싹이 보였습니다. 야생화 씨앗도 싹을 틔웠어요. 새들이 날마다 왔습니다. 아침마다 수십 마리가 날아왔어요.
밭에서 벌레를 잡아먹고 노래했습니다. 토끼도 여러 마리가 나타났어요. 저녁이면 밭 가장자리에서 풀을 뜯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땅이 정말 변한 건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삽을 꽂아보니 쉽게 들어갔어요. 땅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방식을 따랐어요. 먼저 구멍을 팠습니다. 3m 간격으로 구멍을 만들었어요. 구멍마다 썩은 풀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벌레들이 올 때까지요. 이장님도 밭을 일궜습니다. 오랜만에 삽을 드셨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지만 웃고 계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전체의 밭에 풀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제 밭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밭에서도 싹이 돋아났습니다. 비도 다시 왔어요. 이번엔 사흘 동안 내렸습니다. 땅은 충분한 물을 머금었어요. 말랐던 우물에서도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길러 우물가에 모였어요. 10년 만에 다시 우물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돌아온 건 젊은 부부였습니다. 남쪽으로 갔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을에 풀이 자란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5가구가 돌아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10가구가 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마을에는 50가구가 넘게 살게 됐습니다. 떠났던 사람들보다 더 많았어요.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에 물이 있다는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무사가 찾아왔어요. 혼자였습니다. 그는 제 밭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서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무사도 마을을 생각한 거였다고 말했어요. 무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땅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걸 어떻게 믿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고요. 땅은 죽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땅은 스스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자기도 도울 수 있냐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함께 하자고 했어요. 무사는 그날부터 매일 밭에 나왔습니다. 구멍을 파고 풀을 심고 물을 주었어요. 다른 청년들도 따라왔습니다. 마을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초록빛이 가득했어요. 아침마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웠어요. 우물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을 기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10년 만에 돌아온 평화였습니다. 저는 매일 밭에 나가 땅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땅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모든 밭에 곡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수, 기장, 옥수수가 허리 높이까지 자랐어요. 첫 수확이었습니다. 11년 만에 수확이었어요. 사람들은 낫을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곡식을 베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 밭에서 수수를 베었습니다. 알이 꽉 찬 수수였어요. 손에 쥐니 묵직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심으셨던 수수와 같은 품종이었어요. 11년 전 마지막으로 수확했던 그 수수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렀어요. 등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노동의 기쁨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수확을 마쳤어요. 곡식단을 마당에 쌓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아내가 나와 곡식을 만졌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곡식이었으니까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집에서 곡식을 수확했어요. 마당마다 노란 곡식단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녁에 마을 회의가 열렸어요. 이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수확감사제를 열자고요. 11년 만에 수확을 축하하자고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사흘 후 마을 광장에서 감사제가 열렸어요.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100명이 넘었어요. 각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수수로 만든 빵, 기장으로 만든 죽, 옥수수를 삶은 것들이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어요. 이장님이 연설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이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부가 땅을 살렸다고요. 그의 믿음이 마을을 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더 크게 박수를 쳤어요. 환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땅이 스스로 살아난 거라고요. 저는 그저 조금 도왔을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무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게 그것을 건넸어요. 삽이었습니다. 새 삽이었어요. 나무 손잡이는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날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무사가 말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함께 만들었다고요. 아부의 낡은 삽을 대신할 새 삽이라고 했어요. 저는 삽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손에 꼭 맞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무사가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다가와 안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췄어요. 아이들은 잠들었다가 깨어나길 반복했습니다. 저는 광장 한편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고집을 꺾지 않아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이장님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 있나 봤습니다.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웃 마을에서 사람들이 왔다고요. 우리 마을에 물을 나눠달라고 했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물은 나눠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문제가 그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웃 마을 사람들이 우리 방식을 따르지 않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구멍을 파는 게 힘들다고요. 그냥 물만 달라고 한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물만 가져가면 땅은 살아나지 않아요. 구멍을 파고 벌레를 부르고 땅이 스스로 물을 만들게 해야 합니다. 오후에 이웃 마을 사람들이 왔어요. 10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대표가 말했습니다. 물을 나눠달라고요. 물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물만 주면 금방 다시 마른다고요. 땅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힘든 일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냥 물만 달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무사가 화를 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땅을 살렸는데 그냥 물만 가져가려 하냐고 따졌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물은 모두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웃 마을 사람들이 대치했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중간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모두를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물은 나눠드리겠다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구멍을 파야 한다고요. 여러분 마을에도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제가 직접 가서 가르쳐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멍을 파는지, 어떻게 땅을 살리는지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이웃 마을 대표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이웃 마을로 갔습니다. 무사와 청년들도 함께였어요. 이웃 마을의 땅도 우리 마을처럼 딱딱했습니다. 갈라져 있었어요. 우리는 구멍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웃 마을 사람들이 지켜만 봤어요. 하지만 점점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웃 마을에도 풀이 돋아났어요. 비가 왔습니다. 땅이 부드러워졌어요. 이웃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땅이 한 일이라고요. 우리는 그저 도왔을 뿐이라고요. 3년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사막 한가운데 초록 마을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멍을 파서 땅을 살린 마을이라는 소문이었어요. 멀리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이웃 마을들이었어요. 그 다음엔 먼 마을에서도 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저는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방법을 가르쳐드렸어요. 구멍 파는 법, 벌레 부르는 법, 땅을 살리는 법을요. 어떤 사람들은 며칠 머물다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몇 주를 머물렀습니다. 모두 배우고 싶어 했어요. 마을은 작은 학교처럼 됐습니다. 무사와 청년들이 선생님이 됐어요. 밭에서 직접 보여주며 가르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멍을 파고 설명하고 함께 일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석 달 전에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화가 나 있었어요. 구멍을 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벌레도 안 왔고 풀도 안 자랐다고 말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냐고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한 달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은 너무 짧다고 말했어요. 저는 2주를 파고 4주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며 떠났어요. 무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도울 순 없다고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마을에 왔어요. 5명이었습니다. 옷차림이 달랐어요. 도시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의 대표가 말했습니다. 기관에서 왔다고요. 이 마을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기관 사람들이 왜 왔는지 몰랐으니까요. 대표가 설명했어요. 전국의 가뭄이 심각하다고요. 많은 마을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을의 방법을 다른 곳에도 적용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를 다른 마을로 보내고 싶다고요. 여러 마을을 돌며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기관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우라고 말했어요. 아들도 찬성했습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나눠야 한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떠났습니다. 무사와 청년 셋이 함께했어요. 우리는 작은 팀이 됐습니다. 첫 번째 마을에 도착했어요. 우리 마을보다 컸습니다. 150가구 정도 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구멍을 파야 한다고, 인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구멍 몇 개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비웃었어요. 우리는 직접 보여줬습니다. 마을 한쪽에 20개의 구멍을 팠어요. 매일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벌레가 왔습니다. 2달이 지나자 비가 왔어요. 3달째 되는 날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둘 구멍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6개월을 그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떠날 때 마을 전체가 초록빛이었어요. 2번째 마을로 갔습니다. 3번째, 4번째 마을도 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12개 마을을 도왔어요. 모두 성공했습니다. 어떤 마을은 빨랐고 어떤 마을은 느렸어요. 하지만 결국 모두 땅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피곤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69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더 많은 마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마을의 작은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저는 잠들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무사가 옆에 왔습니다. 그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나 봐요. 무사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다닐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을 때까지라고요. 무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평생이겠다고요. 가뭄은 계속될 테니까요. 저는 웃었어요. 그럴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무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만으론 부족하다고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마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제안했어요. 여러분 중 누가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5명이 손을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 달 동안 가르쳤습니다. 구멍 파는 법, 설명하는 법,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을요. 한 달 후 그들은 떠났어요. 새로운 마을로 갔습니다. 우리도 다른 마을로 갔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가르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10명이 100명이 됐습니다. 100명이 1000명이 됐어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십 개 마을에서 풀이 자란다고요. 우물에서 물이 난다고요. 기관에서 다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방법을 퍼뜨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돈을 받지 않겠다고요. 이건 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땅을 살리는 방법은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기관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어요.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우리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은 더 커져 있었습니다. 100가구가 넘게 살고 있었어요. 밭은 초록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마중 나왔어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제 밭을 봤어요. 구멍들은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메워졌고 풀과 나무가 자라 있었어요. 하지만 땅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깊고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비가 그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10년 동안 말라붙었던 땅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진 틈들이 서서히 메워졌어요. 딱딱했던 흙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제 밭에는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작은 점이었습니다. 구멍 주변 흙에서 초록색 점 하나가 보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새싹이었어요. 아주 작고 연약한 새싹이 흙을 뚫고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싹이 둘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엔 5개. 일주일 후엔 수십 개의 새싹이 밭 곳곳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풀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풀은 자랐어요. 땅속 깊은 곳에서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씨앗들이 물을 만나 깨어난 겁니다. 보름 후 밭은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키 작은 풀들이 밭 전체를 뒤덮었어요. 바람이 불면 풀들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초록 물결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매일 밭을 찾아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풀밭을 바라봤어요.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정말 풀이라고, 진짜 살아있는 풀이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말라붙은 우물, 10년 전부터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던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방울씩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많아졌어요. 이틀 후엔 실처럼 가늘게 흘렀고 일주일 후엔 줄기처럼 솟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였습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어요. 맑은 물이었습니다. 차갑고 깨끗했어요.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장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우물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느냐고. 저는 대답했어요. 개미들이 만든 터널이 지하수층까지 닿았습니다. 빗물이 그 길을 따라 땅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지하수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우물도 그 지하수와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아부. 우린 몰랐어. 땅은 시간을 믿는 자에게만 답한다는 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땅이 말하는 걸 들었을 뿐입니다. 땅이 숨쉬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제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한 명씩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비웃어서 미안하다고, 돌을 던져서 미안하다고,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저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모두 이해한다고, 보이지 않는 걸 믿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이제 우린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우리 밭도 살릴 수 있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하시면 돼요. 구멍을 파고 유기물을 넣고 기다리세요. 벌레가 오고 개미가 오고 물이 올 겁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사람들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밭에 구멍을 팠습니다. 유기물을 모았어요. 저와 같은 방법으로 땅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변화가 보였어요. 여기저기 초록빛이 돋아났습니다. 풀이 자라고 작은 나무가 싹을 틔웠어요. 벌레가 늘어나고 새들이 날아왔습니다. 생명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낯익은 차량들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대형 차량. 저를 찾아왔던 그 기업이었어요. 차에서 그 연구소장이 내렸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놀라움과 경외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초록빛으로 변한 밭들을, 물이 나오는 우물을, 웃으며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이건 과학을 넘어선 겁니다. 땅과의 대화였군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연구소장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건네지 않았어요. 그냥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이 땅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것이에요. 연구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군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차량들이 천천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번엔 먼지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밭으로 돌아갔어요. 해질 무렵, 저는 할아버지가 처음 밭을 일군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그곳엔 풀이 무성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들이 춤을 췄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손을 댔어요. 느껴졌습니다. 땅이 숨쉬고 있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심장, 사막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했다, 아부야. 땅은 항상 기다리는 자에게 답한다.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넌 그걸 증명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일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10년 만에 돌아온 소리였습니다. 생명의 소리, 희망의 소리, 미래의 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어떤 생명이 깨어날까요? 기대됐습니다. 기다려졌어요. 저는 삽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그 낡은 삽을. 손잡이는 여전히 반질반질했고 삽날은 여전히 둥글게 달아 있었어요.
내일도 밭에 나갈 겁니다. 땅을 만지고 흙을 느끼고 생명을 돌볼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막의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힘차게, 건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며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